결과적으로는 이제 언론이라는 길을 떠나오게 되잖아요. 그 못다 이룬 꿈에 대한 아쉬운 점 없나요? 너무 많죠. 아직도 꿈꿔요. 근데 정말 기자를 워낙 좋아했었어가지고. 사업이 잘 돼서 뭐 후왕 양성을 위해서 언론사에다가 협찬광고 많이 하세요. 아, 그래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급 기자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창업의 길로 접어든 김재환 카페 만월경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갈까 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아.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카페 프랜차이즈인 카페 만월경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재환이라고 하고요. 저희 아내분을 빠뜨리면 서운하기 때문에 저희 윤지은 대표도 같이 있습니다. 공동대표로 같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제 국토교통부 출입할 때 맞아요. 봤거든요. 네네. 한 몇 년 정도 기자로 근무하셨죠? 아, 제가 2018년 만 거의 4년 정도 채우고 기자를 그만둔 것 같아요. 아쉽네요. 뭐 아쉬워요. 또 저는 사업 잘 되고 있으면서. 네, 저는 정말로 기자 생활을 너무 좋아했어요. 대학생 때부터 이제 꿈꿔왔던 직업이거든요. 기자가 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좀 상당히 낮은 레벨부터 이직을 하면서 올라간 케이스. 맞아요. 이직을 몇 번 했던 기억이 나요. 네, 맞아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제가 이제 신화일보라는 이제 회사에서 있다가 이제 EBN이라는 회사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경제라는 회사에서 1년 3, 4개월 정도 업무를 한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언론고시를 되게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졸업을 하고 공대를 갔거든요. 말년병장이 휴가 때 면접을 보러 다녀야 됐던 이유가 이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부모님의 교육 철학입니다. 빨리 독립을 해야 되고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만 더 바람직하다고 보신 거죠. 월세 낼 돈 없잖아요. 빨리 취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한 다음 날 정확히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뭐 되게 준비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떤 언론사 거기까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 면접을 보고 떨어지고 다시 준비하고 이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기자는 이름이 남으니까 내가 되게 잘하고 열심히 하면 금방 눈에 띄겠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직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 실제로 좀 그런 눈에 띄는 기사들을 몇 번 썼더니 매체를 옮기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가요? 항상 이제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항상 생겼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기획서에 써보고 싶다. 3G문을 써보고 싶다. 되게 새로운 정보를 찾는 거에 흥미를 많이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아봐 주는 분들도 생기고 이 친구 되게 작은 매체에 있는데 너무 열심히 하더라.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 작은 데서 시작해서 큰 데로 옮기는 게 더 수월하고 그게 맞느냐, 좀 열심히 준비해서 큰 데에서 시작하는 게 좋으냐, 이런 좀 이렇게 악의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이직을 경험해 보신 입장으로서 이런 거에 대해서 보세요. 가능하면 큰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사정이 안 돼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얼굴 공개되는지 모르겠네. 해도 되죠. 네. 이제 뭐 남일 때문에. 처음에 170만 원인가.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업무 때문에 개인적인 돈을 쓰게 되는 경우도 왕왕 생기고. 맞아요. 네, 매체를 옮기고 나서부터는 사실 그런 경우 거의 없었는데 뭐 버카도 나오고 사실 처우가 되게 좋았어요. 마지막에 제가 다녔던 때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밑바닥에서 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좀 공개할 수 있나요? 버카도 따로 3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연봉도 꽤 높은 수준이었고 되게 회사 생활하면서 업무차 돈 쓰는 거는 회사에서 너무 잘 처리가 됐고 성과급이 되게 잘 나오고 그랬었어요. 어쨌든 그 큰 매체에서 시작하느냐 뭐 작은 매체에서 시작하느냐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난 자신 있다. 퍼포먼스를 어디서든 증명할 자신 있다 하면 기자라는 직업을 너무 좋게도 자기의 퍼포먼스가 인터넷에 그대로 다 드러나고 또 다른 매체 기자들이랑 만날 일도 너무 많고 되게 증명된 사람들을 주변에서 추천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직의 기회가 상당히 넓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카페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자 생활을 하다가 돌연 사업가의 길로 왔어요. 네네. 그 당시에 제가 아파트 부자들이라는 39작 3G를 썼었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 인터뷰의 분이 무인 카페라는 걸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인 카페라는 아이템이 있구나 해서 이제 그 당시에 막 찾았죠. 정말 그 당시 제 수중에 한 50만 원밖에 없었는데 여자친구죠. 지금 와이프고, 네, 지금 와이프인데 맨날 끌고 가가지고 돈 좀 모아둔 거 있어? 속된 말로 야 돈 좀 있냐? 그러면서
근데 돈을 흔쾌히 또 빌려줬어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부업으로 한번 만들었는데 그게 되게 잘 됐죠. 안 되면 다시 돌아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돌아올 수 없게 됐습니다. 너무 멀리 와가지고. 그럼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몇 개 점포까지 냈고 그만둔 거죠? 2개 점포를 내고 이제 창업 문의가 한 달에 6개인가 와가지고 돈 줄 테니까 차려달라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카페 2개, 무인 카페 2개를 돌려서 나오는 수익이 매달 꽂히는 언론사 월급보다 높았던 건가요? 그 당시에 그렇죠. 둘의 월급을 합한 것보다 두 매장에서 나오는 수익이 더 컸어요. 네, 그 당시 월급도 뭐 괜찮았을 때니까 그 정도로 잘 됐어요. 그럼 실제로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분위기가 그래요? 그렇죠. 네, 요즘도 지금 2년이 넘었거든요. 두 매장당 17% 정도 매출이 올랐어요. 네, 개인 사업으로 할 때보다는 상품성이 더 개선되고 더 나은 노하우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훨씬 더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 그러면은 언론사 기자이기도 하면서 CC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언론계에서도 그런 만남들이 많거든요. 기자 커플들이 맞아. 많잖아요. 기자 커플. 네. 요거에 대한 장단점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기계 커플. 네. 일단 장점부터 얘기해 볼까요? 장점 너무 많죠. 저는 적극 추천하거든요. 네. 이동이 자유롭잖아요. 뭐 그렇죠. 근무지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먼 외근지더라도 같이 가면 훨씬 더 기분 좋고, 그리고 고민할 수 있는 상대가 늘어나서 좋은 것 같아요. 일에 대한 고민. 뭐 누군가는 이걸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뭐 퇴근하고 나서도 둘이 막 기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 항상 정보 보고도 하잖아요. 둘이 이제 정보 보고 같이 할 수 있고. 품앗이 할 수 있고. 그럼 품앗이 하는 거죠. 하는 수 있구나. 저기 가서 야, 술자리에서 뭐 들었어? 그래서 나도 같이 합쳐가지고 항상 정보 보고가 풍성하죠. 그럼 발제거리도 좀 이렇게. 발제거리도 너무 풍부해지고 서로의 저는 능력이 좀 달랐다고 보거든요. 저는 굉장히 분석적이고 어떻게 보면 딱딱하기도 하고 깔끔함을 엄청 병적으로 추구했던 약간 그런 기사를 많이 썼는데, 와이프 같은 경우는 되게 눈에 잘 띄고 근데 되게 사람의 눈길을 끄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물어보죠. 이런 거 내가 도저히 문단이 안 풀리는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 그럼 되게 의견 교류도 되게 잘 되고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사업할 때보다 그때는 훨씬 더 사이가 좋았어요. 경제 공동체가 되면은 네네. 이렇게 뭔가 쉽게 풀리는 그럼요. 이제 경영 철학이 둘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저는 뭐 사람을 한 번에 막 3명 뽑고 싶다. 근데 이쪽은 좀 더 보수적일 수 있고,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데 뭐 경영진이다 보니까 좀 부담고. 근데 와이프는 말씀 맞는 것 같아. 한 번에 3명 뽑는 게 아니라 일단 한 명 뽑아서 3명씩을 시켜보고. 맞아요. 그렇게 하는 편이고, 예. 제가 한 발 이만큼 가면 막 여기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안 한 것도 않고 막 가버리니까 이제 와이프는 좀 버거울 수 있죠. 그럼 본격적인 좀 이제 창업 스토리에 대해서 여쭤보면은 아까 잠깐 말해줬는데 그 시리즈 연재물을 썼기 때문에 지금 무인 카페 창업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그 인터뷰를 하나 하고 오면 제가 맨날 요즘 지식산업센터 대세된다. 이거 해가지고. 지식산업센터? 네, 그 당시 한참 지식산업센터가 뜰 때예요. 그거 들어갔으면 진짜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또 누가 뭐 경매로 돈을 버시는 분이 있으면은 또 막 쫓아가지고 경매 이거 진짜 좋대. 결국에는 이제 무인 카페로 가게 된 거지만, 근데 정말 이 인터뷰는 제 인생을 바꾼 인터뷰 아닌가. 그러니까 기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창업의 세계였던 것 같아요. 그럼요. 기자는 근데 그런 점에서 너무 좋은, 되게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고 다양한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서 기자 왜 안 하지 싶을 정도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지금 현직에 계신 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죄송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호기심이 많다고 해야 될까요? 기자에 되게 중요한 편인 것 같아요. 네, 호기심이 거의 최소 5배 정도로 호기심이 많거든요. 지나가다 뭐 보면 다 검색하고 이건 왜 저렇게 돼 있을까? 어디 볼까? 뭐 이런 거. 부동산을 취재하고 있는데 당시에 훨씬 되게 활황기였잖아요. 돈을 버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로 돈을 벌었을까? 그런 걸 굳이 쓰겠다고 안 하거든요. 돈 번 스토리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고 끝나는 거지 내가 그걸 사실 이걸 해볼까 하는 건 또 다른 스텝이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정말 매주 하나씩 써야 되는데 또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내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냥 뭐 네이버 카페 이런 데 가가지고 부동산으로 좀 돈 버는 것 같다 이런 분 있으면은 막 메시지 보내고 쪽지 보내고 진짜 고통스러웠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이게 사실 본인의 돈 버는 스토리, 노하우, 대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뭐 인터뷰 좀 하고 싶다 뭐 이러면 대부분 무시하시죠. 제 인스타 메시지도 엄청 보내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 그렇게 기사를 쓰는 게 너무 재밌었고 그 대중들의 반응을 많이 샀던 기사를 쓰면서 창업을 해서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잘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언론이라는 길을 떠나오게 되잖아요. 그 못다 이룬 꿈에 대한 아쉬움은 좀 없나요? 너무 많죠. 아직도 꿈꿔요. 진짜 너무 행복해서 아직까지 인스타에 있는데 국토부 출입증 나오잖아요. 있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나? 네, 보이세요? 그치, 이거 그치, 이거잖아요. 이 초록색 목걸이 언론이잖아요. 맞죠. 너무 자연스럽게 걸고 다녔어요. 세종시에서부터 집까지 마치 잊어먹은 것처럼. 여기 또 프레스라고 써있고. 맞아요. 이게 그 정부 마크도 있잖아요. 맞아. 그 돌려보면 그 당시에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정말 특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정말 이것만 있으면 어디 부서든 특히 제가 그 당시에 되게 즐겨했던 게 정부는 항상 뭔가를 한다고 발표하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옛날처럼 다 찾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거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잘 되고 있어요? 이거 잘 되고 있어요? 저거 잘 되고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막 맨날 하고 다니는데 아직까지 약간 소름 돋는데 너무 전율을 일으키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경험을 가지고 기자 생활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좀 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아마 그 스타트업을 취재하는 부서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중소기업 취재하는 부서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좀 즐거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해봤고 이 단계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알고 전에는 좀 부조리한 것들을 되게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거든요. 부정한 일들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일을 했었는데 우리 기업들이 이런 데서 애로사항이 있구나, 불합리한 제도 같은 거를 많이 발굴하는 역할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기자를 워낙 좋아했었어가지고. 사업이 잘 돼서 뭐 후왕 양성을 위해서 언론사에다가 나중에 사업 잘 되셔서 네네. 협찬 광고 많이 하세요. 그래야겠습니다. 써주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스타트업의 어떤 애로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었나 보네요. 굉장히 많고 특히 코로나 때는 특히 저희는 어떻게 보면 무인 카페라서 어떻게 보면 제도 정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판기 운영업인데 카페는 사실 휴게 음식점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업종이 달라요. 코로나 때 규제는 휴게 음식점업에만 국한돼서 했는데 근데 어디는 또 자판기 운영업도 휴게 음식점업이랑 비슷하잖아. 그 담당자가 어떻게 보느냐. 이건 카페나 다름없네. 그러면 휴게 음식점. 좀 정비가 안 돼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청년 기업에 대한 뭔가를 되게 많이 해주는 것처럼 홍보 자료나 이런 것들이 나가는데 실제로 청년 창업 기업이기 때문에 얻은 거는 다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여러 조건들이 있고 나이 제한이 있고 뭐 사업 규모가 있고 정말 복잡하고 알기 어렵고 이거는 정말 취재거리로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제도가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찾아 먹어주는 업계가 새로 생길 정도예요. 당신은 뭐 이런 지원 네. 조건이 되니까 이걸 하세요. 네네. 이런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업계가 있을 정도고 이 사람들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저도 나름 기자 출신이니까 열심히 막 자료조사 해가지고 뭐 지원서를 쓰고 해도 절대 안 돼요. 약간 입학사정관제 같다고 할까요? 처음에는 되게 좋은 의도로 생겼겠죠. 나중에는 이 입학사정관제를 컨설팅하는 사람들이나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거의 이거를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문이 좁아졌잖아요. 약간 그 정도가 된 거죠.